외계인 이야기, 지구의 영웅 좀비, 인간을 지키다? 제3의 종족 좀비.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듯해. 좀비 바이러스는 태고 쪽 신이라고 불리웠던 외계인의 유전자가 인간에게 전해져 작게나마 남아있던 유전자가 외부의 요인에 의해 변이를 일으키며 변하게 되는 게 좀비라고 불리게 되었다.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 발생 후 100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영생을 살기 위한 끝없는 노력, 인간들의 이런 여러 어리석은 실험으로 인해 태고적 신이라 불렸던 외계인 중 한 명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런 사실을 언젠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장수,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한 연구, 그들은 태고적 외계인의 유전자를 어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실험체를 원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 그리고 사형수들 중 실험을 강행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환자, 사형수, 이들의 가족에겐 막대한 보상이 돌아갔어. 그래도 일반인 또한 신청하고 싶어서 안달났었으나 이를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신의 유전자는 대부분 잘 나가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그런 집안, 팔방미인 유전자라고 불렸던 신의 유전자, 이를 많이 보유할수록 외모가 월등히 뛰어나든가 지능이 높은 편이었다. 신의 유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간은 좀비 바이러스에 잘 버틸 수 있는 반면, 그 유전자가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 좀비 바이러스는 그냥 맹독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그곳에서 좀비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었고 배고픈 욕구만 남아있는 상태, 간혹 인간과 대화 가능할 정도의 지능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신의 피가 진하게 남아있었기에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실험실에 테러가 일어나 좀비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는데, 이때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게 태고적 지구의 주인, 이 렙틸리언족에게도 비슷한 증상을 가진 이들이 나타났다. 렙틸리언족은 선천적인 강인한 육체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능력 덕분에 좀비화가 된다 하더라도 정신과 육체 보존이 가능했다. 그러나 렙틸리언족은 상당히 폐쇄적인 종족으로 좀비화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지하 도시에서 내쫓았고,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와 자리 잡는 과정에 인간족 좀비와 조우하게 된다. 처음에는 인간족 좀비와 전쟁 비슷하게 이루어졌으나, 아니지, 거의 일방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월등한 렙틸리언은 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힘과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인간 좀비족은 맥없이 쓰러지곤 했다. 아무리 나약하다 하더라도 그 수가 워낙에 많았으니 쉬운 싸움이 될 수 없었고, 이때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는 게, 많은 땅을 빼앗긴 인간족은 좀비족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며 주춤한 틈을 타 총 공격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도 저도 아닌 좀비 렙틸리언은 인간 좀비족의 우두머리와 협상을 하게 된다. 더 이상 육체가 썩지 않게끔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좀비족은 좀비 렙틸리언을 우두머리 자리에 앉히게 되어 렙틸리언 좀비, 인간 좀비 나뉘지 않고 한 종족 좀비족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어. 렙틸리언의 첨단 기술로 인해 더 이상 신체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 좀비족은 이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외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정말 엄청난 전투력 향상,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원래 감염 전 인간이었던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이 돌아오는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어느 날 좀비족의 렙틸리언이 있는 모습을 발견한 인간족은, 좀비 바이러스는 렙틸리언이 인간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퍼뜨린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태고 쪽부터 있던 특유의 싸가지 없음 패시브 스킬이 발동되는데, 이 싸가지들은 렙틸리언 종족에게 갑자기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월등한 과학력을 자랑하는 렙틸리언은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냐 하며 그냥 받아주기만 했고 별 반응은 하지 않게 되었어. 그러던 중 지하 도시에 또다시 좀비화된 렙틸리언이 새록새록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일이 자꾸 또 벌어지니 정말이지 인간족의 인구는
절반 정도는 줄이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는데, 엄청나게 싸가지 없고 얍삽한 인간 쪽은 이때도 기지를 발휘해 살아남기 위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좀비족과 임시동맹을 맺게 되었지. 좀비족 입장에서는 인간족이 제공하는 많은 물자,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특히 인간이 제공하는 물품 중 고기, 육고기의 유혹 앞에서 당연히 인간들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 물론 좀비족의 우두머리는 감염된 reptilian이었으니 그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된 건데, 그들은 자신들을 세균 취급해서 쫓아낸 reptilian족에 대한 크나큰 원망과 미움이 있었으니 이는 인간족에게 정말 다행 중 다행인 사실이었지. 이렇게 좀비족과 동맹을 맺은 인간들의 소식을 들은 reptilian족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오신 그대가 이런 상황에 reptilian족의 수장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좀비족이고 인간족이고 싹 쓸어버려? 심각한 회의 결과 싹 밀어버리자는 표가 45%, 그냥 공존하자는 표가 55% 나와 그냥 주기적으로 인간족에게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살기로 정한 거지. 물론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을 갖다 바쳐야 했던 인간족.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지 뭐 고기 좀 더 갖다 바친다고 죽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제3의 종족, 좀비 종족이 인정되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좀비족과 인간족의 균형을 미세하게 맞춰가는 조율자 역할을 해왔던 reptilian 종족. 이렇게 세 종족은 이 좁은 지구에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러는 와중에 시작되어 버렸다. 지구 밖에서 다른 외계인들의 방문, 가끔 있는 일이었어. 하지만 침입이라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은 거의 없었지. 이들은 지구별을 노리고 지독한 바이러스를 살포, 수많은 인간족이 죽어나갔고,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무기력해지는 reptilian족. 철저한 조사가 있었기에 이 두 종족이 상당히 무력화되는 상황.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게 있었으니 쳐들어온 외계 종족은 기생 종족이었다. 형체를 알기 어려운 어둠의 종족. 태어나자마자 살아있는 숙주가 옆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종족. 이들은 인간과 reptilian의 신체를 원해서 숙주를 찾기 위해 쳐들어왔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지구에 들어와 조사해간 자료로 인간과 reptilian의 유전자를 확보, 그들의 신체를 숙주로 삼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숙주와 문제 없을 정도로 개량에도 진전이 보였지. 그렇게 드디어 새로운 숙주를 맞이할 준비가 된 기생종족. 그들의 신체에 맞게끔 유전자 조작은 잘 이루어졌고, 이전 숙주들은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너무도 나약해진 상태라 적합한 숙주를 급하게 찾는 노력, 타겟으로 정해진 지구 행성의 생명체들, 그것의 주인 인간과 reptilian이 적합하다 판단한 거야. 숙주 쟁탈이 정해지자마자 바로 지구 행성으로 돌격했고, 바이러스 살포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 몸을 숙주 삼아 움직이게 된 그들. 죽어가던 인간들과 동화되는 기생족. 누군가 쓰러져 있는 인간이 일어나는 거 본다면 인간이 죽어가다 살아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나약한 인간에 비해 reptilian의 저항은 상당히 강했는데, 특수한 장치가 발동되어 reptilian에게 기생은 잘 되지 않는 상황. 그래도 그들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인해 세력도 정신력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기생종족이 후퇴를 선언한다. 갑자기 퇴각하는 그들. 인간과 동화되어 하나가 된 몇몇의 기생종족은 숙주와 함께 한 상태, 인간의 신체를 입은 그 상태로 자신들이 타고 온 우주선으로 돌아갔고, 몇몇은 이 땅에 버림받게 되었지. 그렇게 급했던 것이다. 그들이 물러간 이유는 이랬다. 하던 대로, 태어나서 베어먹던 대로 숙주 삼을 생명체에게 다가가 그의 신체에 접근해서 들어갔어. 그렇지만 왠지 내 몸이 타들어가는 느낌, 내가 아닌 느낌. 그러면서 나는 의식을 점점 잃어간다. 동료 기생 생명체들은
자신의 동료가 사라져가는 느낌, 자신의 동료의 영혼이 꺼져가는 느낌을 받았기에 순간 하던 행위들을 멈췄어. 그렇지만 때는 늦었다. 앞에 보이는 인간처럼 보이는 이 생명체를 숙주 삼아 몸에 들어갔으나 또다시 자신도 녹아간다. 좀비의 변형된 유전체에 접촉한 순간 조종해야 할 숙주에게 흡수되기 시작한 거다. 숙주 3으로 들어간 그 신체가 그들의 무덤이 되기 시작했어. 기생체의 육체는 좀비에게 완벽하게 흡수되어 이를 흡수한 존재는 육체 변형이 시작되는데, 이런 개꿀 정보를 알게 된 좀비족은 일부러 기생종족에게 다가갔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 그런 좀비족에게 다가가 숙주 갈아타기를 시도한 수많은 기생외계인. 엄청난 피해를 입고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 이대로 간다면 신체 변화된 좀비족에게 결국 전투력에서 밀려 전멸당할 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뜬 그 순간 퇴각 명령을 내렸지. 그렇게 인류 멸망, reptilian의 멸망, 지구 멸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 좀비족에 대한 대우는 달라졌어. 기생종족을 역으로 흡수한 좀비들은 또 다른 생명체처럼 변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이는 천천히 변해갔고 어떤 이는 빠른 시간 안에 변했다. 지옥의 아기처럼 언제나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 음식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일정량의 햇빛과 물 조금만 섭취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육체. 이전의 좀비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되었지. reptilian이 제공하는 신체 썩지 않는 시술, 이런 거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독립된 개체로 별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된 거야. 인간족과 함께 있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자 인간과 reptilian족이 좀비족과 회의를 요청할 때 대표로서 나오게 된 거야. 더 이상 우주복 같은 걸 입을 필요도 없었고 감염의 우려도 없고 허기를 느끼지도 않으니 안전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어 새 종족 아무 곳이나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지. 이들의 유전자를 조사해 다른 좀비들에게 적용해보려 했으나 그들처럼 완벽하게 변화는 없었고 미약하게나마 효과는 보게 되는 게 더 이상 신체가 썩지 않게끔 변화했다는 것. 살아있는 시체 상태였는데 다시 생체 시계가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 단점으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던 예전의 좀비 상태에서 이 유전자 조작을 받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시 인간처럼 쉽게 죽어버리진 않겠으나 그래도 서서히 죽어간다는 게 바뀐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족 중에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은 스스로 좀비가 되길 자처하였고 이런 시술 또한 받길 원했어.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다가 나중에 종족들 간에 분란이 발생될 수 있고 새로운 종족이 또 탄생될까 두려운 reptilian족은 이를 철저하게 막게 되었지. 지구를 지켜낸 좀비 종족, 제3의 종족의 영웅, 또 다른 생명체의 탄생. 어쩌면 우주선 어딘가 기생 외계 종족은 지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벌벌 떨고 있을지 모른다. 깊은 산속에서 산삼 찾듯이 지구별을 벗어나 우주로 나온 신만이들이 그들을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았기에 알려진 바로는 기생족의 유일한 천적 좀비족은 자랑스럽게 인간 아이들의 역사책에 영웅으로 소개되어 있었고, 그날 어느 따뜻한 봄날에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간 아이들은 좀비족의 영웅 흉내를 내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 봤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좋을 듯해. 제목은 제3의 종족, 좀비 종족. 여기까지 할게. 좋아요. 고마워요.